어머니,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돈을 그렇게 집에 두세요. 그러다 큰일 나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요. 정말 저를 걱정해 주는 줄만 알았습니다. 2년 동안 딸처럼 지냈던 우리 며느리 지연이 말이니까요. 요즘 세상 무섭다는 뉴스도 자주 나오니 그저 고마운 마음뿐이었죠. 그런데요, 그 다정한 한마디가 제 인생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 2년 동안 친딸처럼 아끼며 정을 줬던 며느리였습니다. 그 사람이 제 노후 자금과 연안부두에서 평생 일궈온 재산을 노리고 덫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소름 끼치는 건요. 이게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은행 창구에서 떨리는 손으로 쪽지 한 장을 받았습니다. 거기엔 딱 한 문장이 적혀 있었죠.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며느리 옆에 남자들은 용역입니다. 그 쪽지 덕분에 저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도망자가 됐습니다. 평범한 인천 연안부두의 시장 상인이었던 제가 가장 믿었던 가족의 칼날을 피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지옥 같았던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새벽 4시 인천 연안부두의 공기는 차갑고 비릿했습니다. 그 비린내는 제 평생의 훈장이었습니다. 갈라진 손끝으로 생선배를 가르며 아들 하나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겠다고 버텼죠. 그런 저에게 며느리 지연이는 구원이었습니다. 지연이는 결혼 초기부터 시장에 나와 제 일손을 돕기도 하고 무거운 박스를 대신 나르며 싹싹하게 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장사 일찍 접으세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아귀찜 해놨단 말이에요. 얼른 가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지연이는 제 무거운 장바구니를 뺏어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들 부러워했죠. 시장 동료인 김씨 아줌마는 늘 저를 보며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아이고, 박 사장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저런 효부 며느리를 어디서 얻었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그래, 내가 자식 농사는 잘 지었지. 하지만 행복했던 2년이 지나자 지연이의 말투가 조금씩 교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아 과일을 깎던 지연이가 불쑥 물었습니다. 어머니, 근데 시장 사람들이 그러는데 어머니가 예전에 모아둔 금괴가 꽤 된다면서요? 요즘 강도들이 노인들만 노린다던데 무섭지도 않으세요? 응? 뭐 조금 있긴 하다만 그게 왜? 집 금고에 잘 있으니 걱정 마라. 아이 참, 요즘 금고 통째로 털어가는 게 유행이라니까요. 뉴스 안 보세요? 차라리 은행 금고로 옮기는 게 안전하죠. 제가 아는 지점이 있어요. 지점장님도 잘 알거든요. 그날 이후로 지연이는 틈만 나면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걱정하는 척하더니 점점 집요해졌죠. 지연이는 제가 시장에 나간 사이 제 방을 뒤지는 듯한 흔적도 남겼습니다. 서랍 정리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고 옷장 깊숙이 숨겨둔 통장 주머니가 삐져나와 있기도 했습니다. 지연아, 혹시 내 방에 들어왔었니? 물건 위치가 좀 바뀐 것 같아서 말이다. 그러자 지연이가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청소 좀 해드린 거예요. 요즘 자주 깜빡하시니까 물건을 어디 두셨는지 자꾸 잊어버리시잖아요. 저번에도 안경 찾으실 때 냉장고 안에서 찾으셨고요. 그래서 물건 위치를 정리 좀 했어요. 저 걱정이 많이 돼요. 내가 뭘 깜빡했다고 그러니? 아직 내 정신 멀쩡하다. 순간 지연이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평소에 웃는 눈이 아니었어요. 마치 사냥감을 몰아넣는 포식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어머니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설마 저 의심하세요? 저 정말 서운해요. 딸처럼 생각하신다더니 어떻게 저를 도둑 취급하세요? 준호 씨가 알면 얼마나 속상해하겠어요. 지연이가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하자 저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이고, 내가 노망이 났나 보다. 착한 애를 의심하고 하지만 위화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지연이는 제가 먹는 약을 직접 입에 넣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자, 어머니. 이거 드셔야 오늘 밤에 푹 주무시죠. 요즘 자꾸 밤에 깨셔서 헛말하신다면서요. 준호 씨가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 약을 먹고 나면 이상하게 머리가 멍하고 천장이 빙빙 돌았습니다. 시장에서도 제가 실수를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거스름 돈을 잘못 내주거나 손님에게 했던 말을 또 하는 시기였습니다. 동료들의 걱정이 들릴수록 지연이는 더 친절해졌고 아들 준호에게 교묘하게 이간질을 시작했죠. 준호 씨, 어머니 오늘 장부 보니까 숫자가 다 엉망이더라고요. 시장 상인들도 저한테 연락 와요. 아무래도 치매 초기 증상인 것 같다고 우리 더 늦기 전에 병원 모시고 가야 해요. 아들 준호는 지연이의 말을 맹신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물맛이 이상하다, 지연이가 수상하다 말해도 소용없었죠. 오히려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엄마 위에서 하루 종일 약 다리고 청소하는 거 안 보여요? 왜 그렇게 애를 의심해요? 엄마 요새 진짜 이상해. 제발 지연이 말 좀 들어. 엄마 이러다 진짜 큰일 나. 아들의 외면은 연안부두의 칼바람보다 아팠습니다. 지독한 외로움과 공포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며칠 뒤 지연이는 아예 대놓고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오전 10시에 예약해놨어요. 지점장님이 특별히 안전한 VIP 금고 비워두셨대요. 이제 재산관리 전문가한테 맡기고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이게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그 차가운 손이 제 팔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시커먼 내면을 보지 못한 채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지연이는 평소보다 훨씬 화려하게 차려입었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동했죠. 우리는 지연이의 차를 타고 도심 외곽의 한적한 은행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으스스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주변엔 인가가 별로 없고 식당 건물만 좀 있는 황량한 곳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에어컨 바람보다 더 소름 끼치는 기운이 저를 덮쳤습니다. 입구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 둘이 무전기를 귀에 대고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를 잡은 지연이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48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창구에 앉자마자 젊은 여직원을 봤어요. 자리에 앉는 순간 이름이 이수진이라 써 있는 명찰을 찬 직원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봤어요. 나이가 들면 찰나의 순간에서도 많은 걸 알고 느낄 수가 있죠.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우리가 건넨 서류를 들여다보던 수진 씨가 전산 오류가 있다며 창구 뒤 전산실에 다녀왔어요. 잠시 뒤 무표정하게 서류를 건네주더니 지연이가 못 보게 서류 갈피 사이에 작은 쪽지 하나를 밀어 넣었습니다. 지금 당장 화장실 간다고 하고 도망치세요. 며느리라는 사람, 당신 보호자 아닙니다. 밖에서 대기 중인 남자들 용역이에요. 경찰 불렀으니 일단 무조건 피하세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쪽지의 글자가 제 망막을 때리는 순간 지난 2년간 지연이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파노라마처럼 뇌리를 스쳤습니다. 첫 번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개월 전 밤이었습니다. 목이 말라 거실로 나갔을 때
어둠 속에서 지연이가 누군가와 낮게 통화하던 모습이었죠. 응, 거의 다 됐어. 노인네가 요즘 부쩍 멍해져서 말귀도 잘 못 알아들어. 조금만 더 먹이면 요양원 보내는 건 일도 아닐 거야. 재산 처분하면 바로 넘길게. 그때 제가 누구냐고 묻자 지연이는 자다 깬 척하며 어머니, 제가 물 떠다 드릴게요라고 천연덕스럽게 웃었죠. 그때 느꼈던 그 서늘한 소름이 이제야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기억은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제가 아끼던 은비녀가 사라졌을 때였습니다. 지연이는 제가 잃어버린 거라며 며칠을 같이 찾는 척하더니 며칠 뒤 그녀의 화장대에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비녀를 보고 물었을 때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치우다가 거기 둔 거예요. 기억 안 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정말 심각하시네. 그녀는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우기며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갔습니다. 지연이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사리에 가까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지연이가 매일같이 챙겨주던 그 쓴 약초물, 내 정신을 흐리게 만들던 영양제, 아들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던 그 혀, 그 모든 게 저를 죽이기 위한 정교한 덫이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얼른 도장 찍으셔야죠. 지점장님 기다리세요. 지연이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는 뱀의 쉬쉬거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나 화장실 좀. 어머. 배가 갑자기 뒤틀려서 도저히 안 되겠다. 수진 씨가 지연이를 가로막으며 비상구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안내할게요. 남자분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수진 씨가 뒷문을 열어주며 외쳤습니다. 할머니, 뛰세요. 저기 뒷골목으로. 저는 뒷마당 골목길에 세워져 있던 시장 배달 오토바이를 향해 죽으림을 다해 뛰었습니다. 기사님, 살려주세요. 저기 사기꾼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제발 연안부두 시장까지만 가주세요. 어머니? 아니, 연안부두 박사장님 아니세요? 여기서 이게 무슨 일이세요? 천운이었습니다. 평소 연안부두에서 우리 가게에 물건을 떼러 오던 젊은 기사였습니다.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인천의 골목길을 뚫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가 머리를 산발한 채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백미러로 멀어졌습니다. 겨우 연안부두 인근의 낡은 여인 숙방에 몸을 숨겼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니 그 사이 실종 신고가 된 제 사진이 뉴스 속보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인천 연안부두에서 장사해온 박모 씨가 거액의 현금을 들고 실종되었습니다. 박 씨는 최근 중증 치매 증상을 보여왔으며 가식적으로 우는 지연이의 인터뷰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엄마 치매 아니야. 그년이 지연이가 내 돈 다 뺏으려고 사람까지 썼단 말이다.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연안부두의 얼음물보다 차가웠습니다. 엄마, 제발 그 망상 좀 그만해. 지연이가 엄마 찾느라고 울고 있어요. 제발 고집 피우지 말고 경찰서로 가세요. 엄마 요즘 진짜 이상해. 자식조차 저를 외면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얼굴을 꽁꽁 싸매고 다시 그 변두리 은행 근처로 향했습니다. 1시간여 기다린 끝에 출근하는 수진 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선생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쪽지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말해줘요. 수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사실 이거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건데요. 저번에 다른 지점에 있을 때 어르신처럼 당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사건 때 제가 아무 증거도 없어서 경찰에 증언도 못 해드렸거든요. 그때 그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혹시라도 그 여자를 다시 만나면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이 녹음기를 늘 가방에 넣고 다녔어요. 언젠가 다시 나타날 줄 알았거든요. 그녀는 녹음기를 제 손에 꼭 쥐어주며 작동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르신, 경찰에 신고해도 지금은 씨알도 안 먹힐 거예요. 할머니가 직접 그 여자의 본색을 끌어내야 해요. 그 여자가 방심했을 때 스스로 자백하게 만드세요. 그게 할머니를 살릴 유일한 증거가 될 거예요. 저는 수진 씨가 준 녹음기를 가슴 안쪽에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형사 한 명을 직접 찾아가 호소했습니다. 예전에 시장에서 시비가 붙었을 때 공정하게 처리해줬던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형사님, 저 박 사장입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저 좀 도와주세요. 자칫 잘못되면 저에게 큰일이 생길 것 같아요. 제 눈빛에 서린 절박함이 통했는지 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님은 이제까지 나에게 있었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결전의 날, 인천항 뒤편에 버려진 소금 창고. 저는 형사들과 미리 약속한 자리에 서서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나다. 나 지금 인천항 뒤쪽 소금 창고에 숨어 있어. 너무 무섭구나. 어머니, 거기 계세요. 지금 당장 갈게요. 아, 준호 씨도 같이 갈까요? 아니, 준호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 그놈은 내 돈 다 날려먹을 놈이야. 내 재산 너한테만 다 줄 테니까 너만 혼자 와라. 너만 믿는다. 수화기 너머로 지연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들까지 제치고 수십억 재산을 독식할 수 있다는 탐욕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킨 겁니다. 잠시 후 지연이가 용역 남자들을 데리고 들이닥쳤습니다. 이제는 가식적인 웃음조차 싹 걷어낸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도장 가져오셨죠? 여기 증여 확인서에 다 찍으세요. 어차피 어머니 정신 오락가락 하시잖아요. 빨리 찍어. 지연아, 내가 진짜 치매니? 내가 매일 준 그 약, 그거 정신병 약이지? 나 바보 만들어서 이 돈 다 뺏으려고 그랬던 거지? 지연이가 비릿하게 웃으며 제 뺨을 툭툭 쳤습니다. 아유, 이제야 머리가 좀 돌아가시네. 맞아요. 그거 먹으면 멀쩡한 사람도 바보 돼요. 근데 어쩌나? 이미 세상 사람들은 할머니를 미친 노인네로 아는데, 경찰도 내 편, 아들도 내 편인데 할머니가 여기서 뭐라고 떠든들. 누가 믿어주겠어? 그냥 곱게 찍고 요양원 가서 여생 보내요. 지연이가 품에서 주사기를 하나 꺼내더군요. 말을 안 들으시네. 이거 한 방이면 어머니는 아주 행복하게 잠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장 찍으면 끝이야. 주사기 바늘이 제 팔뚝까지 다가온 순간 저는 무전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금이야. 창고 문이 부서지며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움직이지 마. 박미숙, 당신을 사기, 감금, 약취유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 지연이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창고 뒤쪽 어둠 속에서 아들 준호가 걸어 나왔습니다. 형사들의 배려로 처음부터 끝까지 지연이의 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아들은 지연이가 주사기를 들고 저를 협박하는 모습, 자신을 멍청하다고 비웃으며 요양원에 처넣겠다고 한 소리를 모두 들었습니다. 지연아, 너 진짜 사람이니? 어떻게 내 엄마한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들은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오열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경찰차에 실려가는 지연이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저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사기꾼 박미숙은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녀는 인천 지역 전문 사기 조직의 일원이었고 이미 여러 노인을 비슷한 수법으로 요양원에 가두고 재산을 가로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들 준호는 매일 아침 시장으로 찾아와 용서를 빌었습니다. 엄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 진짜 죽고 싶어요. 저는 생선배를 가르던 칼을 멈추고 아들을 보았습니다. 준호야, 너를 용서하는 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것 같구나. 당분간은 나 혼자 있고 싶다. 내 얼굴을 볼 때마다 지연이의 그 가식적인 웃음이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구나. 너도 내 인생 살아라. 아들은 고개를 떨구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맑습니다. 은행 직원 수진 씨는 본사로 발령이 났고 저는 그녀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작은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을 테니까요. 시장에서 생선을 팔다 보면 가끔 지연이처럼 싹싹하게 구는 젊은이들을 봅니다. 그러면 저는 속으로 생각하죠. 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의심이 저를 지켜준 방패였다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오직 저뿐입니다. 자, 오늘도 꽃게가 아주 실합니다. 사장님, 여기 꽃게 큰 놈으로 3마리만 주쇼. 네, 손님. 여기 아주 실한 놈으로 골라드릴게. 보세요, 살아있어서 다리가 버둥거리죠? 아주 싱싱해요. 저는 활짝 웃으며 칼을 듭니다. 다시 찾은 제 인생, 이 소중한 하루하루를 저는 끝까지 지켜낼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의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의 그 가식적인 다정함이 독인 줄도 모르고 홀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는 꼭 명심하세요. 살면서 느껴지는 그 작고 묘한 위화감, 왜 이러지? 싶은 그 불길한 느낌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몸과 마음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은행 직원의 그 작은 쪽지 한 장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믿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투를 벌였기에 오늘 다시 시장에 설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너무 지나치게 다정하거나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조종하려 하나요? 그렇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건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통째로 앗아갈 수도 있는 무서운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